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3일 월요일 저녁 7시 33분입니다. 새해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특별한 재료는 보이지 않고 제 생각에는 어떤 막연한 새해에 대한 어떤 기대감, 올해는 좋을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이 영향을 크게 미친 하루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럽도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 오늘 아시아도 뭐 그럭저럭 나쁘지 않았죠. 그럭저럭 선방했어요. 중국은 휴장이었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은 미국 주식시장도 이 갭상승을 출발을 해가지고 선물이 아침에 갭상승을 출발해서 아직까지도 0.6%대의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뭐 다른 특별한 이슈가 있냐, 일단 먼저 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이번 주에 좀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수요일 날 밤에,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날 밤에 일단 ADP 고용 지표 하나 발표가 되고요. 요것도 중요하고요. 또 그리고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어떤 위원들의 금리 인상에 대한 생각을 들을 수가 있겠죠. 요런 점들. 긴축 우려를 재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밤 잘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금요일날 밤에 발표되는 이 고용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일 겁니다. 논팜 페이롤스, 요거 중요한 지표죠. 그래서 아무튼 이번 주에는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다. 수요일 밤과 금요일 밤에 있다. 라는 거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아무튼 특별한 이슈가 없어서 딱히 뭐 점검할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굳이 눈에 띄는 아시아장 이슈가 있다면 요거 정도 언급은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헝다가 주식 거래 정지됐다라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또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뭐 한국, 중국 전반적으로 다 석탄 수출을 금지 조치를 했나 봐요. 요게 일단 눈에 띄는 뉴스이긴 합니다. 하여튼 이 석탄 수출 금지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느낀 점은, 확실히 이 인플레이션이 꺼지는 게 쉽지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그죠? 공급망이라도 원활해야 되는데,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석탄 수출 금지까지 한다고 하니 이게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쉽게 진정되지는 않겠죠. 하여튼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간단하게 이슈 점검 정도 했고요. 오늘 한국 주식시장은 사실 여러분들도 많이 리플에 달아주셨던데 저도 사실 그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 10시 반쯤 녹화를 시작했는데, 녹화 시작하기 직전에 TV 뉴스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증권거래소 개장일이라고 이제 차기 대선 후보가 나와가지고 코스피 5천 간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뭐 정확하게 5천 간다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뭐 차기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코스피 5천을 언급했으면 5천에 대한 희망감을 나타낸 것이겠죠. 그죠?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게 역시 새해 첫날에는, 그래, 새해 첫날에 저렇게 높으신 분이 나와가지고 뭐 저런 이야기까지 하면은 주식시장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하면서 봤는데요. 아무튼 뭐 여러분들도 비슷한 걸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라는 게 아무튼 참 중요해요. 그죠? 특별한 재료는 없었는데 누가 나와갖고 증권거래소 앞에서 아침에 연설하니까 시장 분위기 좋더라 라는 거, 오늘 뭐 그 정도밖에 할 얘기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참 재밌는 게 이 바닥이죠. 그죠? 그런 심리적인 영향이 크게 미쳐진다는 거, 그게 아무튼 이 바닥의 재밌는 특징이고, 하여튼 뭐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오늘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오늘 결과적으로 일단 또다시 저항을 확인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한 이유 없이 갭상승 출발해서 장 초반에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긴 보여줬었는데, 역시나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게 장 막판까지 이런 강한 매수세를 유지하지 못했고요. 물론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음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누군가가 팔아먹은 거죠. 아싸 지금이다 하면서 팔아먹은 겁니다. 누군가가 위로 쳐 올랐을 때를 기회로 삼아서 팔아먹었죠. 오늘도 뭐 400에 관련된 테스트를 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점이 399.25니까 400 테스트를 뭐 어느 정도 한 셈이긴 하죠. 아무튼 위에서 누군가가 확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항을 확인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 뭐 이런 것도 그렇고요. 하여튼 오늘 시장은 뭐 그다지 강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상승 종목 수는 많아졌네요. 아침에 보니까 아침에 300 종목 상승이었는데 470 종목 상승으로 바뀌었으니까 코스피 종합이요.
뭐 어쨌든 뭐 그럭저럭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선물 지수는 저항을 확인했다라고 해도 특별히 이상한 게 없을 것 같아요. 그 옵션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아침에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게, 풋옵션들이 이렇게 2거래일 동안 지켜놨던 이런 지지력 있는 자리들을 강하게 붕괴시켰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강한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얘가 다시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만만치 않은 매도세도 있었다라는 거죠. 풋옵션이 죽다 다시 살아났잖아요. 물론 이걸 보고 야 이게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아직 없는데, 아무튼 안 죽었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그 지금 어디가 중요한 자리입니까? 대충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요날의 시가 12월 29일 날의 풋옵션 시가가 이번 풋옵션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인데, 일단 어쨌든 이 가격 위에서 마감이 됐으니까 풋이 쉽게 죽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 얘기다? 지수가 상방 경직성이라는 이야기 할 수 있다. 아래쪽으로도 잘 안 빠지지만 위쪽으로 올라가기도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선물 지수를 기준으로 보셔도 되고, 아무튼 풋 옵션을 기준으로 간편하게 보셔도 되고, 풋이 이 12월 29일 날 시가를 붕괴시키는지 여부를 가지고 시장을 판단하셔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 결과적으로 오늘 그래서 뭐 콜도 죽이고 풋도 죽이고 양매도 했네요. 그죠? 예. 양매도 하긴 했는데 지금 이제 가만히 보면 아무튼 풋 옵션들은 오늘 그럭저럭 지켜야 될 자리를 뭐 강하게는 아니지만 일단은 뭐 지켜야 될 자리 일단 지키긴 지켰고요. 풋은. 콜들은 자꾸 이제 머리 위쪽에 저항이 누적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콜들이 보시면 지금 몇 거래일 연속으로 음봉에 하락 마감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굉장히 콜 옵션들에 안 좋게 다가올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 풋들 같은 경우는 아무튼 지금 죽어야 될 데서 잘 죽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풋 옵션들이 모양이 지금 요런 패턴으로 가고 있다.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들이 낮아지는 요런 패턴으로 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해서 이 아래쪽 라인을 붕괴시킨 거다. 그럼 얘 더 죽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죽지 않고 이렇게 버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오늘도 아무튼 버틴 거죠. 결과적으로 풋옵션들이요. 예, 풋옵션들이 여기서 버틴 거기 때문에 일단 좀 심상치는 않습니다. 상방경직성, 지수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제한된다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아무튼 이 콜들은 보시면 빨리 가야 됩니다. 갈 거면 살아날 거면 빨리 살아나야 되는데, 보시면 이제 61선과 21선이 거의 만나가고 있는 이런 와중에 음봉들이 자꾸 보이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그죠? 예, 모양이 별로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튼 오랫동안 힘을 모으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콜도 그렇고 풋도 그렇고 힘을 모으고 있는데, 조만간 어딘가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겠죠. 조만간 어딘가로 변동성이 확대되긴 될 텐데 어디로 확대될지 모르니까 뭐 굳이 뭐 미리 우려를 해가지고 막 쫄고 그럴 거 없죠. 그죠? 400 넘냐 안 넘냐 그것만 지켜보자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뭐 그 이야기의 반복이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이 뭐 제가 150 현물지수를 기준으로 보고 있으니까 오늘도 얘는 어쨌든 저항을 누적시키고 있네요. 예, 딱히 뭐 더 이상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어딘가를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고 있죠. 못 넘어가고 있으니까 아무튼 얘도 자꾸 위에서 숏을 매집하는 게 정석입니다. 여기서는 박스권 상단이잖아요. 박스권 상단인데 왜 여기 그러니까 저항권에 다 왔는데 왜 저항권에서 주식을 사는 게 정석인지, 그죠? 그 정석이 아니죠. 박스권 상단이니까 박스권 기존의 관점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친다면은 숏을 잡는 게 숏을 자꾸 누적시켜서 매집하는 게 정석일 수 있겠죠. 코스피도요. 예, 뭐 예전에 다 했던 이야기니까 그만 이야기하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새해 첫날부터 신나게 올라가지고 예. 아무튼 그래서 뭐 1200원짜리가 중요한 저항이죠. 뭐 특별히 할 말 없습니다. 계속 지켜볼게요. 위쪽에 저항을 자꾸 소화하면서 얘는 올라가고 있네요. 코스피 선물은 저항이 누적되고 있고 얘는 저항을 소화시키고 있고 분명히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심상치가 않네요. 그래서 뭐 이런 모습 정도를 살펴봤고요. 오늘 밤에 미국장 이야기 정도나 좀 하고 마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이 하루 종일 거래가 되는 이 미국 선물이 이렇게 갭상승하는 거 여러분들 구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별것도 없는데 일단 갭상승 출발을 하긴 했네요. 그죠?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갭 상승 출발했다. 보통 이런 갭은 제 생각에 이런 건 조만간 메꿀 것 같긴 해요. 조만간 일단 메꿀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오늘 이제 그 제가 보는 미국 주식시장의 핵심적인 포인트들은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S&P 지수, 지금 보시면은 그 S&P 이게 잘 보이지는 않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한 지금 정도 자리입니다. 4780 정도 자리인데 지금 86이긴 한데요. 이 자리가 어떤 중요한 저항이 되겠죠. 4780 정도가요. 이거를 장중에 넘어가든지 해야 될 거예요. 장중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출발하면 물론 지금 이렇게 된다면 일단 갭상승 출발인데, 이런 경우는 지금 완벽하게 4780을 막 확 넘어가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위쪽에서 얼마든지 매도 물량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이 부근이 제가 지금 일봉으로 봐서 얇아서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은 이 부근이 지금 무거운 저항이 누적돼 있는 거잖아요. S&P가 지금 무거운 저항대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뭐 아예 장 초반부터 갭 상승 세게 해갖고 원웨이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무거운 저항이니까 다시 밀리거나, 뭐 요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 16,400을 기준으로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전날에 16,400을 강하게 붕괴시켰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그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일단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16,400을 다시 돌파한 척 하긴 했는데, 글쎄요, 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S&P는 보시면 일봉상으로 보면 너무 좁은 구간이라 잘 보이지는 않지만, 나스닥은 명확하게 보이죠. 어디가 저항이다 이런 것들이 명확히 보입니다. 지금 글쎄요, 뭐 장 초반에 일단 특별한 이슈는 없는 가운데 얘가 어설프게 갭상승하면은 한국 주식시장처럼 되지 말라는 법도 없죠. 오늘 한국 어땠어요? 오늘 한국 특별한 이유 없이 갭상승하더니 윗꼬리 달고 저항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능해요 오늘. 근데 아무튼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원웨이 상승도 S&P 기준으로는 원웨이 상승도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S&P를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S&P를 보면은 좀 판단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오늘 새해 첫날이니까 초강력한 매수세가 나와서 원웨이 상승으로 이어질 거냐, 아니면은 오늘 그냥 저항을 확인하면서 당대 음봉으로 다시 밀려 내려올 거냐, S&P 보면서 좀 판단하시면 좀 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고요. 이제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은 이제 그 미국 주식시장 양대지수를 선물지수 기준으로 해서 본 거고, 이 변동성 지수 같은 거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요, 오늘 눌림시 매수 해볼 만한 그런 구간입니다. 오늘 충분히 그런 생각 해볼 수 있는 날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 빅스 지수인데, 빅스가 보시다시피 여기 어딘가 지금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대충 16.9 정도 된대요, 그 자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3거래일 동안 버텼기 때문에 지금 장 초반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면은, 글쎄요, 물론 오늘 미국이 원웨이 상승장을 보여준다면 풋옵션들을 밟아 죽이면서 이 자리를 강하게 장대음봉으로 깰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원웨이가 나오지 않고 여기서 버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날 수도 있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봤을 때 UVXY 같은 거 눌림시 매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빅스 16.9 대략적으로 이 자리를 강하게 깨지만 않으면, 이 자리를 살려만 준다면 오늘 얼마든지 양봉으로 전환도 되고 상승도 이런 식으로 상승 마감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무튼 얘도 오랫동안 지금 버티고 있다라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어딘가에서 버티고 있다라는 거.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아무튼 제가 이제 맨날 지금 요즘 매수매도 그 구체적인 타이밍 잡는다고 요 끝에 요만큼만 보고 있어서 그런데, 변동성 지수 보시면 지금 심각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변동성 지수가 이거 결과적으로 여기서 1년째 버티고 있는 거예요. 1년째. 여기 2021년 4월이니까 작년 4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저점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죠. 이번에 저점 높아질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30일 부근까지도 갔었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서 저점이 높아진다면 다음번에 가면 이거 30일 여기 있는 이 자리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의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S&P나 나스닥이나 작년에 어디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의미 있는 조정다운 조정 본 적이 있습니까? 그죠? 그런 거 없죠. 미국 주식시장의 이 오버프라이스, 고평가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죠? 나스닥 나스닥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도 엄밀히 따지면 뭐 지금 몇 거래, 거의 한 5거래일, 6거래일째
여기 어딘가에서 지금 버티고 있으니까요. 얘도 오늘 충분히 살아날 수도 있는 거고요. 오늘 아무튼 가능성 두 개 다 있어요. 오늘 새해 첫날이랍시고 미국이 원웨이 상승하면서 급등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오늘 갭 상승하는 걸 재료로 해서 오히려 하락 마감할 수도 있는 거고요. 빅스들이 대부분 그런 결정적인 자리에 왔습니다. 죽을 거면 빅스를 확 죽일 수도 있고요. 살릴 수도 있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아무튼 그래서 좀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아요. 장 초반에 그래서 조금 집중해서 보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죠? UVXY 그래서 눌림시 매수 해볼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요. 제가 금요일날 제가 그런 이야기 하면서, 금요일날 저녁 영상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 하긴 했어요. 미국장 UVXY 여기 있는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눌림시 매수할 수 있다. 오늘도 눌림시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종가 12.43으로 마감했잖아요. 이 자리 강하게 붕괴시키지만 않으면 이 자리에서 살아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네. 이 자리에서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지난 2거래일 동안 죽지 않았다는 걸 기준으로 해서 눌림시 매수 해볼 수 있는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좀 잘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위안화만 참 한번 보고, 이 순서를 이걸 먼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아시아장 볼 때 위안화 심상치 않죠. 이게 내일 아침 7시 일어나서도 이런 모양이어야 의미가 있는 건데, 아무튼 위안화 마지막 날에 12월 31일에 결과적으로 초강세 보이더니 속임수였죠. 그리고 나서 다시 아래 꼬리 단 양봉들이 올라오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 길쭉한 장대 양봉, 장대 음봉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거예요. 얘가 방향 전환하기 시작하면 이제 무시무시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